안녕하세요.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혼이라고 하면 이혼 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.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 준비를 곧 증거 잡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. 저도 상담하면서 많은 이제 아내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분이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한 나머지 이혼을 할 때 필요한 증거를 잡는 것만 치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온갖 노력을 쏟으면서 이제 지내는 분들이 계신데요. 그런 분한테 지금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. 이 정도면 승소하고도 남는다. 그런데 지금 아내분 이혼 준비는 확실히 되고 있으신 거냐? 이렇게 물어보면 이혼 준비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. 이혼이라는 거는 이혼 소송으로 끝나든 협의 이혼으로 끝나든 그게 뭐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거는 지난 내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앞으로 내 새 인생을 펼쳐나가는 그 정리하는 과정일 뿐인 거지.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,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될 거는 그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 이후의 삶, 이혼하고 나서 내가 배우자와 갈라서고 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, 그것을 준비하는 게 이혼 준비인 거지. 너무 이 이혼 소송에만 치중해서는 이혼 후의 행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. 우리가 결혼 생활이 너무 지옥 같고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이혼만 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. 이혼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이혼 후에는 확실히 현실입니다. 이혼 후에 우리가 얼마나 그 전에 준비가 잘 돼 있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느냐, 후회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혼 전에 이혼 준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내가 대비를 해야지 이혼 후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. 그때 그냥 내가 감정 죽이고 남편이 뭐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딴 년이랑 붙어 먹든지 말든지 그냥 냅둘 걸 괜히 내가 감정적으로 굴어가지고 내가 내 밥그릇 찬 것 같다. 너무 후회된다. 이혼하고 나서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이제 갱년기 지나가지고 몸도 너무 힘들고 돈 없는 게 이렇게 비참한 삶인지 몰랐다. 그리고 남편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되게 든든했다는 거를 내가 이혼 전에는 몰랐다.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혼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 자신을 알고 이혼이라는 게 뭔지, 이혼 후에 내 삶이 어떨지를 잘 예측을 해서 이 이혼이라는 과정에 덤벼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혼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이혼 전 준비해야 될 것. 첫 번째는요, 무조건 경제적 자립입니다. 이혼 후에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? 외로움? 외로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결혼 생활에 괴로운 거에 비하면 외로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. 고독 즐길 수 있어. 그런데 고독을 즐기려고 해도요, 돈이 있어야 즐기지. 사실 경단녀였다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한다는 게 이게 엄두도 안 나고요. 또 이제 내가 사모님으로 살다가 그래도 한 가정의 엄마로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살다가 밖에 나가서 누구랑 새로운 관계를 맺고 월급 주는 사장이니 뭐 직장 상사니 동료니 막 이런 게 덜컥 겁이 나가지고 이혼 후에 이렇게 경제활동에 뛰어들려고 하면 더 위축이 되고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. 이혼 후에 뭐 친정 도움을 받겠다, 친정 언니의 도움을 받겠다, 뭐 국가 지원을 받겠다, 한부모 가정이 되겠다 하는 거 다 말은 좋은데요. 주변에 이제 이혼한 분들 봐보세요. 친정 도움 받겠다? 그것도 몇 년 못 가고요. 친정이랑 갈등 분명히 생깁니다. 나라의 도움을 받겠다? 그 세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아요. 나라 국가 지원 받는 것도 내가 자립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고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내가 자립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는 정도를 기대를 해야지 너무 거기에 기대어서 살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. 쉽지도 않고요. 그리고 또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. 라고 하면은 남편의 돈을 어떻게 조금씩 빼돌려가지고 목돈을 마련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. 남편 돈 빼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. 밖에 나가서 버는 돈만 내 돈입니다.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이혼 후에 내가 이거 배워서 이거 해야지, 내가 이거 자격증 따서 이거 해야지라고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거나 너무 이제 먼 미래까지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진짜 당장 이혼할 사람들은요, 당장 직장 구해서 나가서 일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두 번째, 이혼 전 해야 할 준비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.
이혼이라는 과정에서 이제 인생 2막을 열어가야 되는데, 나에 대해서 모르면요, 그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는 경우가 생겨요. 지금까지는 어쨌든 허울밖에 없는 남편이든 개새끼든 간에 내가 가족으로 엮인 이 든든한 사람이 가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랑 상의도 하고 뭐 얘가 시키는 대로도 하고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잖아요. 근데 이제 모든 결정을 하는 것도 나고 책임을 지는 것도 나인 거야.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, 내가 잘하는 게 뭔지, 내가 어느 생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, 내 능력은 어디까지인지, 이런 거를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이혼 후에 앞으로 새로 연애도 하고 할 건데,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. 말이 쉽지. 또 그 대상 잘못 골랐다가 또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인생 또 꼬일 수도 있는 거고, 또 잘못된 관계 맺어가지고 마음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몸 버리고 마음 주고 막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줏대를 딱 잡으려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, 이혼하고 나서는 이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. 무슨 사춘기도 아니고,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엄마로, 와이프로 나 자신을 죽이면서 계속 살아온 거잖아요, 여자들은.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잘하는 게 뭐였지?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지? 예전에 내가 연애할 때 어떤 남자들이랑 내가 잘 맞았었지? 이런 것까지 다 떠오르면서 정말 사춘기처럼 마음고생을 크게 하게 돼요. 그런데 이 과정이 없고서는 제2의 인생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더 파고들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고, 특히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학 이런 것도 책도 많이 읽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이혼을 하면서 내가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만 파고드는 성향이 또 있더라고요. 제 남편은 나르시시스트예요. 아스퍼거 같아요. 뭐 사이코패스 같아요. 미친놈이에요. 뭐 말이 안 통해요. 뭐 이러면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, 이 새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? 얘는 무슨 생각일까? 이거를 궁금해하고 파악하는데 되게 열을 낸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? 이제 헤어지면 남남인데. 이혼이라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나지,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거지,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. 그래서 남편 분석할 필요 없이 나 자신을 분석하고 나를 좀 파고들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후회 없는 이혼과 이혼 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네트워크입니다. 우리가 이 큰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에만 파묻혀서 있으면 이게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. 지치니까 이상한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고,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막 난 유리하게 이혼할 거고 나는 이런 거 꼭 지킬 거야 생각했는데 나중에 막 술술술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뭐 동료나, 또 하물며 인간관계가 내가 다 단절이 돼서 이제 없으면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라도 하면서 내가 현실적인 생각도 유지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조언해주는, 내 입장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. 그게 꼭 변호사가 아닐 수도 있고요. 꼭 가까운 친인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뭔가 네트워크를 쌓아가면서 내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.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꼭 주변에 내가 이혼하는데 이래서 이혼한다, 나 너무 억울하다, 내 남편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니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문 내는 거나 내 편 만들기에 치중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. 특히 시댁 식구, 남편 친구, 지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이 새끼가 개새끼인지 까발리는 거, 그거는 진짜 분풀이에 그치는 거지 결국은 소모적이고 내 살 깎아먹기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진짜 여우 같은 분들은 뭐 이 남자가 얼마나 나쁜 남자인지 퍼뜨리는 거,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어차피 끝나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, 내 것, 내 새끼, 내 식구들에게 치중을 해서, 특히 내 자식들 이혼하기 전에 이미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고 이혼하고 나면 방황도 많이 할 건데 내 새끼들한테 집중을 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, 주변에 막 여기저기 하소연하고 떠벌리는 거는 내가 이혼하는 데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더라. 네 번째는 말 대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.
우리가 특히 이혼 못하는 여자들이 이런 여자들 많아요. 남편한테 이렇게 해달라, 저렇게 해달라, 이렇게 이혼해달라, 이혼하면서 이걸 달라, 저걸 달라 막 하면서 남편한테 이혼해달라라고 백날 하소연만 하는 거야. 설득만 하는 거야. 근데 이거 남편들이 더 잘 알아요. 이 여자 이혼 못할 거면서 괜히 나한테 투정 부리는 거구나. 나 협박하는 거구나. 남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그 조건 들어주지 않고요. 이혼할까봐 겁을 먹지도 않죠.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꼭 하는 말이 있죠. 나는 진짜 이혼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서 이혼을 못 한다고. 아니, 이혼을 남편이 해줘야 돼? 남편이랑 관계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혼이라는 과정까지 남편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남편이 이혼 못 해주면 이혼 못하는 여자가 되는 거야? 말로만 큰 소리 치고 이혼한다 그러지 결국은 남편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갑인 줄 착각하면서 여전히 을로 살아가게 됩니다. 진짜 이혼할 사람은 말 안 하죠, 사실. 진짜 이혼할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.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, 이 바람난 여자들이 이혼할 때 진짜 일사천리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일을 진행을 해버려요. 바람난 여자들은요, 자기가 이미 너무 잘 알아. 나 밖에 나가서 사랑받을 수 있고, 나 아직 젊고, 이 사람 떼내면 내 인생 더 잘 나갈 수 있어. 라고 그게 진실이든 착각이든 하여튼 그렇게 믿어버린 여자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남자 떼내야지 내가 산다.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남자 쳐내는 데는 아주 도 같았죠. 그래서 뭐 말로 지지부진하게 하지도 않고요. 말로 몇 번 통보하다가 그냥 확 돌아서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. 그냥 이삿짐 센터 차 불러가지고 사다리 차로 이삿짐 내려버려. 그냥 자기 옷까지만 싸가지고라도 집을 나가버려. 애들 학교 걱정도 안 하고 애들 학교고 뭐고 안 보내면 그만이니까 친정에 애들 데리고 그냥 가버려. 아니면 진짜 애들 두고 그냥 나가버려. 막 이렇게 행동으로 너와 나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. 나는 이 정도로 너랑 같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냥 막 보여주기 때문에 바람난 여자가 이혼 요구를 하면은 남자들이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내 남편은 더 이상 우리 애들의 아빠, 내 육아 동지, 내 동반자, 내 반려자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 약하게 굴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거나 그래도 네가 애 아빠니까 이 정도는 들어주겠지. 그래도 너랑 나랑 몇십 년 살았는데 나를 배려해주겠지라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. 진짜 그냥 통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혼한 분들의 사연도 있고 제가 쓴 칼럼도 많으니까요.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서 공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